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망명 작가이자 영어로도 작품 활동을 했던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블라디미르 나보코프의 사진입니다. 그가 평생 좋아했던 나비를 들고 있는 모습이죠.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는 1899년 4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귀족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블라지미르 드미트리에비치였고 어머니는 옐레나 이바노브나였죠. 조부인 드미트리 니콜라이비치는 알렉산드르 2세와 3세 치세의 법무상을 역임한 법률가 집안입니다. 조부 드미트리 니콜라이비치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 법학부를 졸업하고 관료가 되지 않고 법학자의 길을 가다 나중에서야 정치에 입문하여 입헌민주당, 즉 카데트의 지도부 일원이 되었습니다. 제복을 입은 나보코프 아버지입니다. 기품과 귀족의 면모가 느껴집니다. 나보코프의 부모님은 상당히 자유주의적인 기질이었고 아이들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게 했습니다. 자전거를 즐겼던 나보코프 부모의 모습입니다. 사진은 나보코프가 18년 거주한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풍요롭고 여유로운 나보코프의 어린 시절이 흘러갔습니다. 나보코프는 자유주의적인 기풍 속에서 영국 숭배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러시아어보다는 영어를 먼저 배웠다고 합니다. 당연히 영어는 모국어처럼 구사할 수 있었죠. 이는 나중에 영어권에서 생활하고 영어로 작품을 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보코프는 영어와 러시아어 외 프랑스어까지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었는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사를 둔 덕분이었습니다. 8살 때의 나보코프입니다.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흰 양말, 가죽 구두, 셔츠에 넥타이를 맨 모습이 귀족 자제의 표본처럼 느껴집니다. 손에는 나보코프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한 나비 표본책이 들려 있습니다. 11살이던 1910년 정도까지 러시아 귀족 가정의 자유롭고 풍요로운 분위기 속에서 가정교육을 받고 테니스, 자전거, 권투, 체스 등 다양한 운동도 하였습니다. 특히 나비 채집과 관찰에 몰두하였는데요. 이는 성장한 후에 곤충학 연구로 이어졌고 체스나 나비 연구는 나보코프 평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나보코프는 1911년에 제니세프 사립학교를 입학하여 1916년까지 공부하는데요. 이 시기에 우월의식과 개인주의적 성향이 발현되게 됩니다. 나보코프는 어린 시절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누렸던 삶과 교육은 나보코프의 이후 창작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보코프 가족은 상트페테르부르크 근교 로제스트보 영지 저택에서 여름을 보내긴 했습니다. 그 영지와 페테르부르크 교회의 모습은 작가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 지상 낙원이자 그의 러시아로 남게 됩니다. 사진은 로제스트보 영지 저택의 모습입니다. 앞에는 호수가 뒤에는 숲이 펼쳐져 우리식으로 말하면 배산임수 지형의 최고급 별장입니다. 나보코프는 1914년 15세에 첫 시를 씁니다. 그리고 1916년 17세에 시집 스티시키를 자비로 출간하게 되죠. 다음 해인 1917년 나보코프의 아버지가 부르주아 임시정부에 입각하게 되는데 이때 러시아는 볼셰비키가 정권을 잡게 됩니다. 임시정부가 붕괴되죠. 그렇게 해서 나보코프 가족은 크림으로 이주합니다. 1918년 형제 자매들과 찍은 사진입니다. 맨 왼쪽이 블라지미르 나보코프인데 섬세하고 귀족적인 얼굴선에 오똑한 콧날, 우수어린 눈빛이 특징적입니다. 1919년 크림반도에서 찍은 나보코프의 모습입니다. 1919년 크림반도가 러시아 볼셰비키에 의해 장악되고 러시아 내전이 적군의 승리로 끝나자 그해 3월에 나보코프의 가족은 배를 타고 망명길에 오릅니다. 나보코프네는 칸스탄티노플을 거쳐 런던으로 갔습니다. 작가 나보코프에게 일찌감치 망명작가라는 타이틀이 붙은 것은 20대를 망명과 함께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19년부터 1922년까지 블라지미르 나보코프는 동생 세르게이 나보코프와 함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합니다. 나보코프는 러시아 문학과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였죠. 학업과 병행해서 이 시기에 가장 많은 시를 집필했습니다.
형제는 영국에 머물렀지만 1920년 9월 나보코프의 가족은 베를린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사진은 1920년대 베를린의 모습입니다. 당시 베를린은 러시아 망명 인텔리들의 새로운 터전으로 자리 잡아서 잡지와 신문들이 러시아어로 발행되고 러시아 망명 인사들의 소사이어티가 형성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보코프의 아버지는 러시아어 신문 룰, 즉 키의 창간 멤버가 되어 편집자가 되었습니다. 이 잡지에 나보코프의 첫 번역과 첫 산문이 게재됩니다. 나보코프는 1921년 필명 블라지미르 시린으로 작품들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시린이란 필명을 쓴 것은 이름이 똑같이 블라지미르였던 아버지 블라지미르 나보코프와 구별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망명 생활에 막 적응해 나가기 시작한 1922년 나보코프의 가족은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1922년 3월 28일에 베를린에서 아버지가 러시아 극우파 테러리스트에게 암살당한 것이었죠. 나보코프의 아버지가 암살당한 후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나보코프는 그해 6월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하고 베를린으로 이주합니다. 사진은 나보코프의 졸업사진입니다. 나보코프는 이렇게 해서 베를린에서 1937년 15년을 거주하게 됩니다. 1923년 3월 8일에 나보코프의 어머니는 프라하로 이주합니다. 나보코프는 베를린에서 미래의 아내 베라 옙세이브나 슬로님을 만나게 됩니다. 베라 슬로님은 유대계 러시아인이었습니다. 사진은 젊은 시절의 베라 슬로님입니다. 나보코프는 이 시기 베를린에서 시집 송이와 천상의 길을 출간합니다. 1924년 나보코프는 첫 장편 모른시의 비극을 집필하였으며 1925년에는 연인이었던 베라 슬로님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때 첫 장편 마셴가를 집필하여 1926년 베를린에서 마셴가를 출간합니다. 이 시기의 두 번째 희곡 소련에서 온 사람을 집필하죠. 그리고 1928년에는 베를린에서 소설 킹, 퀸, 잭을 출간하게 됩니다. 나보코프는 1929년 잡지 현대의 수기에 소설 루즈네 방어, 자시타 루즈나를 발표합니다. 어느 망명 문의는 이 작품에 대해 이렇게 회고합니다. 루진의 방어는 망명 세대 모두의 삶을 정당하기 위해 불사조처럼 혁명과 추방의 불길과 재에서 태어난 위대한 러시아 작가의 작품이다라고 말입니다. 1930년 나보코프는 베를린에서 단편집 초브르의 귀환과 루신의 방어를 출간하죠. 현대의 수기에는 소설 스파이를 게재하는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칩니다. 1931년에는 현대의 수기지에 공적을 연재합니다. 그리고 1932년 파리에서 공적의 단행본을 출간하죠. 또한 나보코프는 현대의 수기지에 소설 키메라 옵스쿠라 연재 후 파리에서 단행본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에는 베를린에서 카메라 옵스쿠라를 단행본으로 출간하죠. 1934년 나보코프는 현대의 수기 잡지에 소설 절망 아차야니에를 연재합니다. 이 작품은 소설가로서 나보코프의 이름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그해 5월 10일 외동아들 드미트리가 출생합니다. 1935년 현대의 수기 잡지에 소설 사형장으로의 초대 브리글라시니의 나까즈니 연재되고 1936년에는 베를린에서 절망의 단행본이 출간됩니다. 그러다가 1937년 아내 베라슬로님이 유대인이란 이유로 나치의 압박을 받게 되자 파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15년 베를린 생활을 접은 것이죠. 프랑스에 간 후 나보코프는 프랑스 잡지에 푸시킨에 관한 프랑스어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수기 잡지의 소설 재능 다르가 연재되죠. 이때 런던에서는 나보코프가 영어로 옮긴 절망 디스페어가 출간됩니다. 이 작품을 영어로 옮기면서 나보코프는 직접 영어로 작품을 쓰는 것을 시도하게 됩니다. 1938년 첫 영어 소설 세바스찬 나이트의 진짜 인생을 집필하게 된 것이죠. 1939년 3월 2일 나보코프의 어머니가 작고합니다. 그리고 1940년 나보코프는 유럽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나보코프는 미국으로 가기 전까지 시린이란 필명으로 6편의 소설을 유럽에서 출간한 기성 작가의 반열에 오른 셈이죠. 사진은 나보코프의 어머니 젊은 시절입니다. 나보코프는 자서전 마라라 기억이여 14장 망명에서
러시아 망명 작가들을 평하면서 시린이었던 시절의 자신을 언급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가장 흥미를 느낀 작가는 당연히 시린이었다. 그는 나의 세대에 속해 있었다. 망명 중에 생겨난 젊은 작가들 중에서도 그는 가장 외롭고 거만한 자였다. 완강한 직설적인 러시아 리얼리즘의 기반에 길러졌으며 허풍쟁이들을 데카당의 속임수라 불러온 러시아의 독자들은 거울처럼 분명하면서도 불가사의한 곳으로 이끌어가는 그의 문장들에 그리고 그의 책 속의 실제 삶이 그의 화법 속에 흘러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감명을 받았다. 어느 비평가는 이 화법을 인접한 세계로 난 창, 되돌아오는 추론, 연결된 생각의 그림자라 비유했다. 망명의 어두운 하늘 위로 시린이 지나갔다. 더욱 보수적인 비유를 들어 말하자면 마치 별똥별처럼 또한 희미한 불안감 같은 것만을 남긴 채로 사라져갔다. 1940년 5월 28일 나보코프는 독일 점령군을 피해 미국으로 이주합니다. 나보코프 일가는 뉴욕항에 입항하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만난 친구였던 로버트 드 칼리 백작은 약속과는 달리 항구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나보코프가 느꼈을 씁쓸함이 어떠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 당시 나보코프의 소설은 일부 마니아층을 가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았기에 나보코프는 생계를 위해서 그의 언어 재능을 외국인에게 가르치며 살아갔고 테니스와 복싱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가 뉴욕으로 입항할 당시 짐 꾸러미에는 복싱 글러브가 들어있었다고 하죠. 미국행 배 안에는 나치를 피해 프랑스에서 탈출해온 독일계 혹은 프랑스계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영어가 서툴렀지만 나보코프는 유창한 영어 덕분에 쉽게 입국수속을 마치고 톨스토이 재단에 전화를 걸었다고 하죠. 당시 톨스토이 재단은 톨스토이의 딸인 알렉산드라 톨스타야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은 톨스토이 재단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재단을 통해 나보코프가 얻을 수 있었던 직업은 서점에서 책을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캠브리지 대학을 나왔고 이미 기성작가의 반열에 올랐던 나보코프였지만 이민자의 서름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뉴욕의 아파트를 빌려 지내면서 나보코프는 러시아어 강사 자리를 알아보지만 실패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대표적인 문학 비평가 중 한 사람인 에드먼드 윌슨을 만나게 되죠. 당시 그는 뉴 리퍼블릭의 편집자였습니다. 윌슨을 통해 나보코프는 미국의 저명한 비평가인 알렌 테이트, 시인 로버트 로엘 등과 교류하게 됩니다. 이후 윌슨은 미국 문학사에 나보코프가 편입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나보코프는 뉴 리퍼블릭의 서평을 쓰게 되면서 뉴욕타임즈와 뉴욕 선의 서평자로 활동합니다. 그리고 1941년 최초의 영어소설 세바스찬 나이트의 진짜 인생을 윌슨의 도움으로 출간하죠. 두 사람의 문학적 교류는 서간집이 출간될 정도로 깊은 것이었지만 문학적 논쟁을 계기로 서로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훗날 감동적인 화해의 편지를 서로 교환하면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나보코프가 미국에서 원했던 교편을 잡게 된 것은 사촌이자 작곡가인 니콜라스 나보코프가 음악을 가르치고 있는 웰즐리 대학에서 비교문학 강의를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7년간 이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죠. 사진은 웰즐리 대학 건물 모습입니다. 나보코프는 1940년 가을과 1941년 겨울 동안 박물관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하면서 나비에 관한 짧은 논문 2편을 발표합니다. 이를 계기로 1942년 하버드 대학 비교동물학 박물관에서 연봉 1,000달러의 곤충학 특별연구원으로 임명되죠. 그의 연구원 지위는 1948년 코넬 대학의 유럽과 러시아 문학 교수로 채용될 때까지 6년간 갱신되면서 계속됩니다. 이렇듯 나보코프는 강의와 연구원, 작가 생활을 병행하며 미국 사회에 적응해 나갑니다. 1944년 나보코프는 고골 연구서 니콜라이 고골을 출간합니다. 이후 푸시킨, 레르몬토프, 튜체프의 시를 번역한 시집 3명의 러시아 시인을 출간하기도 하죠. 그리고 1945년 미국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이후 1947년 소설 자경선과 단편집 9편의 단편을 출간하죠. 1948년 나보코프는 코넬 대학 문학부 교수로 재직하게 되는데 이후 10년간 러시아 문학과 유럽 문학을 강의합니다. 또한 1951년부터 52년에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게 되죠. 이를 바탕으로 나보코프는 4권의 강의록, 즉
문학 강의, 율리시스 강의, 러시아 문학 강의, 돈키호테 강의를 출간합니다. 사진은 코넬 대학의 모습입니다. 1951년 회상록 확증이 출간되고 1952년에는 고골 선집에 붙이는 서문을 집필합니다. 그리고 재능 무삭제판이 출간되죠. 1954년에는 러시아어 회상록 다른 해변 드루기의 베레가가 출간됩니다. 그러다가 1955년 미국에서 출간이 거부되었던 논란의 소설 롤리타가 파리에서 출간됩니다. 사진은 롤리타 초판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956년에는 1930년대에 러시아로 쓴 단편 모음집 피엘타에서의 봄과 다른 단편들이 출간되죠. 1957년에는 소설 뿐이니 출간됩니다. 나보코프는 1960년 스위스 몽트레로 이주합니다. 이후 나보코프가 번역하고 주석을 단 이거리 원정기가 출간되죠. 1962년에는 스탠리 큐브릭이 감독한 롤리타가 상영되고 소설 창백한 불꽃이 출간됩니다. 사진은 영화 롤리타의 포스터입니다. 1964년에는 푸시킨의 예브게니 오네긴이 산문으로 번역되어 주석을 달아서 출간되기도 합니다. 1967년 영문회상기 개정판 나라라 기어기어가 출간되고 단편집 나보코프의 사중주가 출판되죠. 이 해에 롤리타의 러시아어 번역판이 출간됩니다. 그리고 1969년에는 소설 아다 혹은 열정, 가족 연대기가 출간되는 등 주로 회상록이 출간됩니다. 이 시기에 나보코프는 4차례나 노벨상에 노미네이트 됩니다. 1963년, 64년, 65년, 66년 이렇게 연속해서 4년을 후보에 올랐다가 그 후엔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1970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솔제니치는 1972년에 스웨덴 위원회에 노벨문학상에 나보코프를 추천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에 오르지는 못했죠. 50년이 지나야 노벨문학상 수상 추천 후보 공개 원칙에 따라서 2014년 스웨덴 아카데미가 공개한 서류에 따르면 스웨덴 아카데미 상임위원 안데르스 에스테른이 나보코프를 비도덕적이지만 성공한 소설 롤리타의 작가라는 이유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롤리타는 나보코프에게 성공과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명예는 안겨주지 못한 소설입니다. 나보코프는 솔제니친이 구스른에서 추방된 후였던 1974년 솔제니친에게 감사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많은 신문들, 런던 타임스, 더 가디언, 뉴욕 타임즈 등은 충분히 탈만한데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작가들의 나보코프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1971년 러시아와 영어로 쓴 시와 체스 문제가 수록된 시와 문제가 출간됩니다. 평생 체스를 좋아했던 나보코프가 체스 문제를 냈던 책이죠. 1972년 소설 투명한 물체들이 출간되고 1973년에는 단편집 러시아 미인 외 단편들이 출간됩니다. 에세이와 인터뷰 모음집인 굳건한 견해가 세상에 나오기도 하죠. 1974년에는 소설 어릿광대를 보라가 출간되고 1975년에는 재능이 개정판이 출간됩니다. 독재자는 파괴되었다 외 단편들이 출간되기도 하죠. 사망하기 전인 1976년 나보코프의 번역으로 러시아어 단편집 석양의 디테일 외 단편들이 출간됩니다. 나보코프는 1975년 7월 스위스의 산에서 나비를 수집하다 심하게 넘어지게 되는데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합니다. 1977년 7월 2일 결국 나보코프는 심한 기관지염으로 스위스 몽트레에서 영면하죠. 평생 좋아했던 나비 수집이 죽음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나보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커다란 깜짝 선물이다. 그런데 어쩌면 죽음은 더 큰 서프라이즈일지도 모른다라고요. 그의 충분치 못한 삶이 안타깝습니다. 사진은 나보코프가 생애 마지막까지 머물렀던 몽트레이 호텔입니다. 나보코프는 말년에 2개의 스위트룸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호텔 앞에는 나보코프의 동상이 있습니다. 나보코프는 평생 집이 없이 떠돌아다녔습니다. 아마 어린 시절 자신이 낙원으로 생각했던 러시아의 집을 그리워해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리워하는 러시아는 이미 없습니다. 새로운 집을 만들지 않았던 나보코프는 작가의 예술이야말로 그의 진정한 여권이다라고 말하곤 했죠. 사진은 나보코프의 묘입니다. 나보코프는 평생 창작과 번역, 그리고 나비 수집, 체스로 인생을 보내며 러시아, 영국, 독일, 체코슬로바키아, 프랑스, 미국의 각지를 떠돌다
스위스에서 말년을 보내고 그곳에서 영면했습니다. 사진은 1940년대에서 50년대에 나보코프가 수집한 나비들의 일부입니다. 이 사진은 아내와 체스를 두고 있는 나보코프이죠. 나보코프의 필명 시린을 보면 그의 이런 운명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블라지미르 나보코프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린이라는 필명은 고대 러시아 신화에 등장하는 상반신이 처녀인 천상의 새입니다. 이 천상의 새 시린은 때때로 땅에 내려와서 노래를 불러 사람들을 매혹하죠. 그리고 시린은 서구 신화에도 등장하는데 정처 없이 떠도는 불행한 영혼을 구현하는 새입니다. 어쩐지 나보코프와 닮아 자신의 운명을 예견한 필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보코프는 수백 편의 시를 쓴 시인이자 극작가였으며 미국 문학의 새로운 흐름을 이끈 작가로 평가받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에서 새로이 조명받는 나보코프는 러시아의 전통을 이어받고 러시아어로 작품을 쓴 러시아 작가입니다. 나보코프는 1964년 플레이보이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러시아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프랑스 문학을 공부하였으며 독일에서 15년을 산 미국 작가이다라고요. 그러면서 내 머리는 영어로, 내 심장은 러시아어로, 내 귀는 프랑스어로 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태생, 프랑스 문학 전공자, 독일 이민자, 미국 작가라는 그의 이력을 간단히 말해주는 언급입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